데이터 처리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법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처리법이라는 것은 이 경마 자체가 데이터 처리법이기 때문에 경마가 이제 재미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경마를 이제 레저런드에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경마를 이제 즐기는 사람 지금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하죠. 뭐 마사회 추산에서는 막 200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100만 명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이용객은 이제 15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법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데이터 처리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일단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게 주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성의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감에서 직접적으로 생각을 머리에 추리하기보다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나와요. 요로 보니까 저놈이 좋더라. 응? 저놈보다 세 보이더라. 데이터를 비교하든 뭐 어떻게 해도 상태를 비교하든 그런 식으로 오감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의존하는 방법. 그게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죠. 조교도 눈에 보이는 정보도 될 수 있고, 데이터이지만 오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배당판도 마찬가지고, 마필 상태들이 이제 오감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게 마필 상태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소스. 소스 없이 어떻게 공마를 하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돈을 베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소스를 안 가지고는 어떤 소스든지 좋습니다. 마방에서 나온 소스든 데이터 소스든 간에 그런 거 없이는 경마를 못 하는 거죠. 불안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다 오감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좀 이거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제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데이터 추리를 한다면 이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데이터 계산을 철저히 한번 해보자. 이는 몇 점, 저거는 몇 점, 이런 철저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철저히 하는 데는 누가 최고? 바로 컴퓨터가 최고입니다. 컴퓨터는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신속하고 정확한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르게 계산하고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통찰력이에요. 컴퓨터만큼 빠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찰력에 관해서는 컴퓨터 저리 가랍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감성까지 지금 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거기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직까지 인간 따라오려면 멀고, 인간은 한꺼번에 늘 수 있는 오감에 의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머리에서 반사적으로 바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봐요. 오감에 의존하는 방법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오감에 의존하는 방법도 한꺼번에 통찰력으로 봅니다. 통찰력으로. 통합해서 하는 1분 만에, 아니면 10초 만에, 5초 만에 바로 이렇게 바로 봐버립니다. 어떤 말이 우선 바로 이놈이야 하고 찍어버리는 게 바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통찰력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거든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거에 의해서 이제 출현한 거예요. 이것은, 데이터 처리법은, 데이터는 계산은 컴퓨터가 잘하니까 컴퓨터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야죠. 그 프로그래밍 중에서 최고 기술이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하고 AI 기술입니다. AI가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런 기술로다 아주 이왕 계산하는 거 더 잘해보자. 더 철저히 한번 해보자. 이왕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처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죠. 이왕이면 좀 더 자세히 하는 거. 자, 다음에는 이제 불확실한 확률에서 충분한 샘플을 확정하면 확정적인 기대값을 변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모든 사행행위, 갬블, 도박,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연성을 기반한다 할 때. 우연성이 랜덤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우연성을 뭘로 표시합니까? 확률로 표시합니다. 확률. 우연성을 전부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쫙 모으면 이것이 100건 중에서 몇 건, 뭐 1000건 중에서 몇 건이 발생을 했더라. 그러면 1000건 중에서 400건이 발생하면 40%더라. 단순 인기도가 40%인데 그런 식으로 단순 인기도 1위가 그 정도로 나오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확률로 나옵니다. 확률은 뭐예요? 확정적인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1.1배의 그 90%, 95%의 그 입상률이 있더라.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1.2배, 1.2배면 20%의 수익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 넣으면 20만 원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돈 베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불안하죠. 러시안 룰렛이라고 제가 예전에 올린 것처럼, 러시안 룰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베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안 들어오면 러시안 룰렛의 이 총알에, 6연발 총알에 딱 6번째 6분의 1 확률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팅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불확정하기 때문에요. 불확정.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99.9%라도 내 목숨이 걸리면 이 불확정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확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공수 낙하 훈련을 할 때 그 공수 훈련에서 이제 죽는 비율이 뭐 10,000건당 4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들은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100건당 얼마요? 오, 100건당 0.4, 0.04라고요? 그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기에 걸릴 수가 있다. 10,000명이 낙하산 투하를 하면 4명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4명에. 그걸 생각을 해야지 0.01, 0.0001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예.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확률을 불확정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확정값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대값이에요. 예, 기대값이 그건데 기대값이라는 것은 보험에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쓰죠. 손해배상 산정 평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확률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물어줄 수가 없어요. 소송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대값으로 환산을 바꿔줘요. 바꿔줘. 그럼 예를 들어서 40%의 확률인데 바로 평균 배당이 1.9다. 그러면 78. 뭐 이 정도로 기대값이 나온다. 그럼 22% 손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은 확정값이에요. 예, 확률은 불확정값입니다. 그래서 확정값으로 바뀌어주는 그렇게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바로 승리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출입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데이터 출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데이터 출입법이 아니에요. 흉내만 낸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근거 7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거 7이 나중에 뒤에 있군요. 그거 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첨단 기술 전문적으로 하려면 어렵다고 하면 조교 상태, 승부 의지, 마필 컨디션 이거 계량하기 어렵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계량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든 정서적인 문제, 감정까지도 다 가능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까지도 계량화가 가능해요. 숫자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수, 그럼 감정 지수를 만들면 그거 벌써 계량화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능 지수, 그것도 계량화 했다는 거예요. 계량화 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숫자로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의 인간 생활에서 진리는 뭐요? 숫자밖에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생활에서 진리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 이것은 과학이고 진리입니다. 수학, 통계, 이거 다 진리예요. 통계는요, 몇 프로 몇 프로에서 해석이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번에 맞을 확률 얼마, 믿을 수 있는 수준 몇 프로. 신뢰 수준까지 제시를 해요. 신뢰 수준이 없다면 그건 틀린 말이지만 신뢰 수준이 있다면 이것이 요즘에 출구조사에서 요즘에 미국에 선거하고 있는데 선거에 출구조사 나오면 이것이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맞을 확률이 얼마, 거기다가 믿을 수 있는 신뢰 수준이 얼마, 오차율이 얼마라고 이렇게 함께 제시를 해줘요. 그럼 이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차율 3%면 3% 범위 내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값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은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3% 오차 날 수도 있으니까 틀린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 9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건 AI 기술, 데이터 기술 비교한 겁니다. 이거 열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알파고가 얼마 전에 이 인간과 바둑으로 경쟁을 해서 이겼어요. 뭐 게임도 안 되게 4대1로 이겼는데요. 예전에는 이 바둑을 컴퓨터가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왜냐? 이 한 가지 단적인 조건은요. 수많은 경우수 361 팩토리얼이라는 엄청난 경우수를 전부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 기술이든 컴퓨터 기술이든 컴퓨터는 뭐냐? 바로 전수조사예요. 전수.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보고 이게 답이 얼마다 그래요. 자, 쉽게 얘기해서 100 곱하기 30이라고 하면 100을 30 곱해서 우리는 3000? 금방 순간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하냐? 100을 30번을 더합니다. 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더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전류의 합,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류의 합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 그게 캘큘레이팅 기술을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예. 그러면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언하고 어떤 저 변수를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해서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조건문, if. 예. 가장 기적인 if문,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죠. 어느 언어나 다 if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조건문이에요, 조건. 이랬을 경우는 일로 가고, 저랬을 경우는 절로 가라는 것을 컴퓨터가 알려주는 그것이 논리식이에요, 논리식. 예, 거기 플립플랍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 플립플랍이라고 그 논리식을, 디지털로다가, 기계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예,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 1학년인가 2학년 때 전자공학에서 그 디지털 1, 2를 배우면서, 디지털 2죠? 예, 거기서 배우면서 그 실험을 많이 합니다. 예, 시계도 만들고, 디지털 시계도 만들고, 논리 회로도 만들어서, 엔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리식으로 뽑아져 나온 거. 예, 컴퓨터는 그게 기초예요. 자,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더하기. 예. 빼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걔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기는 빼기로 하면 되죠. 그럼 빼기는 뭐로 합니까? 컴플리먼트, 보수라는 게 있어요. 보수 개념으로 합니다. 보수 개념으로 해서 합하는 거예요. 보수로 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컴퓨터는 합하는 기술밖에 없어요. 예, 컴퓨터 연산 능력은 덧셈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도 또 하나의 특징?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100 곱하기 100만 하면 100을 100만 번을 더합니다. 예. 100만을 100번을 더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게 돼 있어요. 예. 더하는 거예요. 곱하기는 몰라요, 컴퓨터가. 예. 나누기도 더 모르죠. 나누기 빼면 되는 건데 그거 빼는 것도 더하기로 빼기를 합니다. 보수의 개념으로. 그런 것하고 논리식, 논리비교. 그러니까 비교하고 덧셈하고 요 두 가지밖에 모르는 게 컴퓨터는 깡통입니다.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컴퓨터 깡통이라고 이제 책을 준 바 있는데 실제로 깡통이에요. 그거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령이 없어요. 그냥 바로 요령이 없이 바로 그냥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걸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바로 컴퓨터의 계산법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고가 지금까지, 지금 알파고 이전의 모든 그 바둑 프로그램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 바둑을 프로그램하기, 이기기, 출력 향상하기 아주 어려웠던 난이점이 있는데, 알파고는 어떤 걸로 했을까요? 바로 여기. 바로 몬테카르로 트리 비법. 자, 1000만 번, 1억 번, 10억 번, 전부 다 계산 안 합니다, 얘는. 샘플링에서 가능한, 시간 내에 가능한 부분까지. 오차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샘플링 하면 오차가 생겨요. 그럼 5% 오차를 생기면 10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그 데이터에서 한 2만 개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가 아니죠. 한 엄청나게 2% 정도의 그 데이터를 갖고도 바로 실제 결과와 95%의 차이,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예, 바로 몬테카르로 트리 기법, 몬테카르는 샘플링 기법인데, 이 샘플링이 바로 통계 기법이죠. 샘플링론. 자, 샘플링의 그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계 샘플링 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바로 몬테카르로법입니다. 예, 몬테카르가 그 도박도시죠. 도박도시 몬테카르로. 예,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 트리비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리비교. 논리비교든 값비교든 데이터 비교든 비교를 해야 이제 뭐가 나오는데 조건으로. 예, 아까 두 가지, 하나는 덧셈밖에 못하고 하나는 논리식 비교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논리비교.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 얼굴 인식 기술로 합니다. 얼굴 인식. 예. 지금까지 AI, 인공지능 기술에서 단 하나 기술 진보한 것은 딱 한 가지. 얼굴 인식 기술이에요. 수많은 그 사진 데이터, 예, 그림 데이터, 사진 데이터, 이 데이터에 그 많은 픽셀 지수가들 다 찍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식을 시킵니다. 컴퓨터에게. 1000개든 10,000개든 100만 개든 컴퓨터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입력시켜요. 다 입력시켜서 전부 다 유사점을 찾는 거예요. 유사점을 찾는데 그 어떤 패턴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해서 그 유사하면 그 인식이 이것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걸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 기술이 바로 얼굴 인식 기술이에요. 이 인식 기술로 해서 이 지금 알파고까지 기술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예전에는요, 빅데이터는
그냥 상징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서. 예, 컴퓨터 암만 그 기술 옛날에 그 286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하고 10배예요?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예? 만 배, 10만 배 이상의 엄청난 능력 횡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려면 1000년도 걸려요. 1000년 이상, 10,000년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몇 분 만에 해냅니다. 네, 그만큼 기술 진보가 있었고요. 기술 진보가 있고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전부 다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크면은요, 이거 연산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소팅을 해야 돼요. 소팅하는데 얼마나 느린지 컴퓨터 하게 되면 저 지금 4시간 걸리는데 이 경마 프로그램 이거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데 4시간 걸려요. 아유, 이거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바로 계산을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4시간이 걸린 거는 엄청 많은 양을 하는 거죠. 예, 확률 그 조건문 그런 것이 10,000개가 돼 있어요. 10,000개. 예, 여기서 보면 1만 건의 확률로 들어간 게 조건식이 10,000개예요. 패턴이 10,000개예요. 10,000개 갖다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예, 그걸 다 가서 소팅을 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걸치면은요, 예, 4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빅데이터에 천년시간 불량 학습, 3천만 건의 기보 저장, 이와 같은 강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얼굴 인식 기술, 아까 얘기했죠? 몬테카를로 빅보를 샘플링해서 처리를 한다. 얼굴 인식도 이렇게 비교하고 데이터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 사진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픽셀 그 위치나 뭐 이런 걸 따져서 얼굴 인식 기술, 요걸로다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산.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거에서 논리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커다란 범주, 이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나태를 나눠 가지고 클래시파이 한 거죠. 클래시파이 해 가지고 요런 건 노멀라이징, 클래시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망으로 커다란 건 분류하고 거기서 세분된 거는 가치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최선의 수인가, 최선의 가치가 있나, 가장 가치가 높은 수를 찾아내는 그런 논리식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연산과 예측을 하는 이 기법을 여기다 도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로 딥러닝. 딥러닝은 한마디로 학습인데 자가학습이면서 강화학습이에요. 그걸 스스로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학습했다가 그 다음번에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요,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내고 스스로 이 조건문을 만들고 스스로 로직을 짜요. 컴퓨터 스스로 로직을 짜서 더 나은 것을 자꾸만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강화학습. 그것이 그냥 머신러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머신러닝의 진보된 개념인 거죠. 딥러닝이라고요. 깊이 있는 더 깊다, 심도 깊다는 그런 영어의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알파고의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파이팅 개인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비교해서 제가 요즘 인공지능 경마라고 해서 요즘에 만든 게 있어요. 그럼 이 만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부분은 어떻게 했냐. 23년간 자료. 한국 경마의 그 데이터는 지금 23년간의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000건 정도 되어 있죠. 경주별로 볼 때. 뭐 경주 마별로 보면은 25만 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종류를 노멀라이징 한 후에 클래시파이를 합니다. 클래시파이를 해서 패턴을 분류를 하죠. 패턴 분류를 해서 조건식을 성립하고 각각의 변수들을 만드는 유효 변수들을 만들어서 그 조건식을 만드는데 그 조건식이 1만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1만 건. 1만 건 정도의 그거를 해서 컴퓨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수조사. 모든 걸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확률 이놈은 이럴 경우는 얼마, 이럴 경우는 얼마. 예를 들어서 1000m 김혜성이 타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1000m에 몇 번째 기승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강도가 어떨 때 이 입상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문을 가져서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1만 건이에요. 그런 것을 각각 확률을 전부 다 해서 확률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 가치 있는 기대값. 확률만 갖고는 못 이긴다고 그랬죠 아까? 그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과 배당률을 함께 감안을 해서 뭐를 만들어요? 기대값을 만들죠. 여기서 보면 기대값 이론이에요. 기대값 최대화 방식, EM 방식, EM 기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기대값이 가져온 나온 놈을 이놈은 기대값이 우수하다는 건 그놈은 베팅하다 보면 우수한 기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의 기대값을 갖는다면
그놈 그 패턴을 계속 나왔을 때 계속 베팅을 하면 2배의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하고 판별 분석, 회귀 분석. 예. 인공지능 기술에는요, 예, 그 내부적으로 항상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전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할 때는 이게 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예. 데이터 마이닝이냐, 인공지능이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강산에서 금을 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기술이 판별 분석과 회귀 분석이라고 봅니다. 회귀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선형 회귀 분석을 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오차가 제일 적고 그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제 함수를 이제 예측을 하고 추론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그 다양한 삼각 함수니 무슨 함수니 아주 여러 함수들이 다 있는데, 그 함수들을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식이 선형 회귀다 이런 식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난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복잡한 함수식을 뭐 몇 차원 다차원의 방정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 다 형편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확정적인 값, 예. 그러니까 유효한 값, 이것은 바로 선형 회귀 분석이에요. 선형, 그 다음에 다원 중에서도 2차원, 2원, 3원, 이 정도. 많을수록 오차를 많이 가지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기술이 여기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 뭐 얼굴 인식 기술이 있지만은 이것도 다른 이 판별 분석만도 못해요. 예. 자, 이 판별 분석 안에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혈통에서 보면은 뭐 CD 뭐 DI 뭐 도시지 인덱스하고 DI 뭐 그 중간 레벨을 보는 거. 이 판별 분석이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값 최대 방식. 예, 기대값 최대 방식으로서 이제 베팅 여부, 적중 여부, 승리 여부를 여기다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고의 딥러닝처럼, 딥러닝 기술처럼, 예, 전부 그런 기술이 필요는 없어요. 예, 경마 승리를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었던 자체 그 하나로만 일단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기술이 항상 더 하는 것은 일괄 학습을 시켜도 돼요. 예, 딥러닝 스스로 진화하고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망 행동경제학 그 이론에 근거를 해서 딥러닝보다 다른 색다른 시뮬레이션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맞는 첨단과학 계량화 기술 경마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진보 중이고, 이 금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해가 갈수록 상당히 훌륭한 상태로 수준으로 진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추리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함수 개발론이에요. 함수 개발론. 아까 보면은 선형 회귀식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함수 개발론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봐요. SPSS, SAS, R 등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약으로 함수를 추측하는, 함수를 예측하는 그런 공식들, 그런 그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레브핏이나 이런 같은 함수 생성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지 레브핏은요, 한참 오래된 건데, 제가 여기 보면은 레브핏이라는 거 옛날에 쓰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그 너무 비싼 고가라 이거 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레브핏 있지 않습니까? 레브핏, 예, 랩 해가지고 레브핏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두드리면 이제 그거 나옵니다.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공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함수가 어떤 함수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예, 이것도 없이 어떻게 이게 경마 공식을 만든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한 가지 근거, 이 위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근거 10에 해당되는 다양한 함수식 개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함수식 개발 요걸 보면 크게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예. 왼쪽부터 보겠어요. 왼쪽 보면 y는 ax 자승, 예,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y는 ax 3승 플러스 bx 자승 뭐 플러스 t가 뒤에 거는 생략을 해도 이 3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4차 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뭐 개수값 a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게 항상 이게 포물선 하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3차 함수는요. 포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n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죠. 이렇게 n자 거꾸로 들 수 있고 개수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고 4차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n자에서 또 한 번 꼬부러져요. 예, 이것이 이제 4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w자가 되는 거예요. n자 w자. 그러면 5차 함수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또 꺾어집니다. 꺾어지고 6차 함수는 또 꺾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다차원의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지수 함수예요. 지수화 로그 함수, 지수화 로그 함수. y는 ax 자승이 이렇게 있고 대칭이 돼 있죠. 예, 예, 대칭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제 지수 함수예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노말 분포 있죠. 정규 분포. 가우스가 발명한 노말 분포. 요것도 바로 뭡니까? 예, 지수 함수입니다. 예, 지수 함수의 일종이에요. 요 공식 보면 이렇게 지수가 EXP 공학 그 상수죠. 공학에서 저는 자연 로그 상수인데 2.7이라는 값을 갖죠. 2.714 해가지고 쭉 나가는 무리수예요. 무한으로 나가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루트 2파이로 분의 1의 2의 x승, 2의 무슨 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렇게 함수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함수는요. 1시그마 편차의 68%, 2시그마의 95%, 3편차의 3편차의 편차 3배, 3배수 여기에 99%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 유의 수준, 1% 유의 수준, 95% 유의 수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노멀 분포는 바로 지수 함수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있어요.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거 많이 들어봤죠? 삼각함수요. 삼각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위상이 90도에서 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90도 위상을 변경하면 바로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죠. 옛날에 내가 저 전자공학에서 배운 그런 이론인데요. 하여튼 이 사인, 콤사인 함수는 가장 유명한 그런 함수예요. 예, 사인 함수는 원에서부터 원의 궤적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게 사인 함수, 콤사인 함수이고 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예, 무리수, 이레이테이션이라는데 그 무리 함수, 루트 함수예요. 루트 함수. 이 루트 함수는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예, 요것도 요 부분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죠. 지수함수는 반대예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지나는 게 지수함수고요. 이것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런 함수죠. 그 다음에 이제 S커브 함수도 있어요. 요것은 이제 두 번 요 y는 ax 자승처럼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S커브 함수, 이런 뭐 성장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함수들을 그래서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옵션과 예약을 통해서 바로 통계 패키지에서 데이터만 주면 바로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데이터도 다 입력시켜서 바로 이제 경마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경마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제로다가 한 번 더 함수식 뽑아낸 거, 이것은 함수식을 뽑아낸 것다기보다도 예전부터 제가 바로 엑셀에서 소요시간, 활용별 소요시간을 이렇게 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위에는 이제 1800m에 대해서는 초반이 좀 빠르다가 이런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은 이제 선행이냐, 선임이냐, 추임이냐를 본 거예요. 대개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는 거리별로, 이것은 이제 1000m, 1200m, 1400m, 1800m, 2000m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번 힘쓴 구간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초반과 중반, 그 같은 것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두신 거예요. 이제 로얄의 스크린 경마 로얄에 해당하는 그런 그 게임에서 그 주파기로 함수식은 이걸 썼습니다.
예, 이 부분을 써서 이 4차 함수, 이 W자로 쓰는 이제 N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3차 함수고, 예, W자는 뭐라 했어요? 예, 바로 M자나 W자나, 이것은 바로 4차 함수라고 했어요. 이 4차 함수식을 이용을 했습니다.